그러다 보니까 알베마르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 라는 쪽에 대해서 거기서 주가의 하락폭이 좀 이번에 컸다고 하더라고요. 성장주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P는 하락해도 Q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음식료 쪽에 대한 실적 구조가 저희가 생각하듯이 원가 안정, 가격 올라간 것 때문에 실적이 확 좋아지는지 요거 많이 볼 것 같습니다. MSCI 반기 리뷰 결정됩니다. 게다가 예탁금은 지금 현재 요게 조금 관건인데 지금 현재 17조 대까지 예탁금이 47조죠. 47조 2천억 47조 대 그리고 한 45조 대까지 내려왔다가 살짝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자금 빠질 가능성은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금 나가면서 이거 그냥 다 빠져나가느냐. 그래서 지금 공매도도 이제 안 되는데 우리 좀 확 들어올까? 라고 하는 요 기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분석으로 보게 되면 공매도 잔고 가지고 지금 나왔던 금액이 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0.6% 정도 시장에 미치는 여파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공매도가 뭐 그러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연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연료가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신용 쪽에서 17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 16조 한 중반 이하까지 내려갔던 게 17조까지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확인해야 될 거는 예탁금 늘어나는 속도보다 신용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 늘어나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은 살짝 늘어나는데 예탁금이 더 많이 들어와줘야 연말 랠리의 기대감 아니면 시장의 유동성 다시 확대되는 기대감인데 여기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코인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그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빗썸이죠. 빗썸이 또 이 기회를 타서 IPO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인가 뭐 이 상장사로 해서 빗썸 IPO 이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지금 비덴트 거래 정지돼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도 있는데 이번에는 빗썸이 만약에 들어와서 IPO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 가상화폐 관련 종목으로 뭘 움직일 만한 게 강한 게 없거든요. 뭐 제가 그나마 말씀드렸던 갤럭시와 모니터리 이것 빼고는 할 만한 게 없는데 이게 들어와서 시장에 역할을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가상화폐 쪽 움직였을 때 우리도 좀 그나마 직접적인 연결돼서 매매할 종목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한번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저거 관심 있으신 분은 미국의 코인베이스 네. 그거 동향을 잘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겠죠. 상장 이후의 흐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고 어제 보니까 금요일 날인가 그때 STO 관련돼서 토큰입니다. 요거 증권사 간담회 그러니까 대표 애널리스트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되게 내용들 쭉 보다 보니까 증권사 쪽에서는 솔직히 지금까지 먹거리가 별로 그냥 브로커리지 뭐 그냥 이자 받아서 먹고 사는 이런 쪽이었었는데 약간 또 추가적인 먹거리 쪽의 기대감이 많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관심 있게 되면 또 좀 윤곽 나오게 되면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뭐 부채 이게 부채냐 자본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뭘 투자를 하느냐 그러니까 약간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든지 처음 나온다 대박 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 네.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요. 그러니까 비교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기대감은 계속 커지는 거지. 네. 그래서 요거는 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수출 동향이 나왔는데 10일짜리 수출 동향 쪽에서 이제 먼저 그 2차 전지 쪽 볼게요. 2차 전지 양극재 쪽 보게 되면은 안 좋습니다. 10일까지 동향도 안 좋은 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NCM 그 NCA 우리나라는 그래도 NCM 쪽이 더 크니까 근데 이쪽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8% 별로 그렇죠. 그리고 또 NCA는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가 8월 달 때까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괜찮은가 싶은데 어차피 NCM 쪽이 많이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이다 보니까 P와 Q가 다 곱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마이너스 37%.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수치는 이게 가격이 빠진 것보다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Q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좋은 구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P가 이렇게 떨어져도 Q가 좀 받쳐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안 빠지겠죠. 한 마이너스 뭐 10%대까지 왔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는 Q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구간으로 봤을 때 성장주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P는 하락해도 Q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계속 우상향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위축되는 구간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당장에 돌릴 만한 모멘텀이 아직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적어도 Q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죠. 전기차 출하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확대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아직까지는 못 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아이오닉도 900만 원 깎아준다면서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방 관련된 뉴스들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 건 팩트. 네. 그러나 이제 그래도 혹시나 크지 않았으면 그 폭이 아니면 그래도 좀 똔똔이라도 좀 됐으면 이런 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제가 알보마라고 같이 많이 비교하면서 주가를 보는데 이게 추가 하락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다 보니까 엑슨모빌이 우리가 양극재 리튬 우리도 생산한다. 2026년도부터인가요? 그러면서 광산 인수하고 좀 바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보말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라는 쪽에 대해서 거기서 주가의 하락폭이 좀 이번에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러면 경쟁자가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래도 가격이 이만큼 하락했고 또 고점 대비 한 3분의 1 토막 났다 그래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를 계속 해야겠죠. 2차전지 플레이어는요. 예. 알보말만이 아니라 리벤트 같은 경우도 네. 같이 이렇게 아주 깊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것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다 좀 그렇다. 이게 반전 모멘텀 나오고 그 다음에 국내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반도체 쪽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지금 보니까 10일까지 데이터 D램은 보니까 예 이거는 MOA입니다. 지난달 대비인데 같은 10일까지 데이터 보게 되면은 36% 늘었습니다. 일단은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지난달 10일까지 대비해서니까 초기부터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그날 10월달 초에 그게 있었습니다. 휴일이 많았었죠.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단순하게 볼 필요는 보기는 어려운데 여기에 확정돼서 뭐 연말까지 흐름까지 봐야 되겠죠. 근데 눈에 띄는 거는 여전히 낸드가 안 좋습니다. 낸드는 그렇게 쉬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난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18%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직은 좀 어렵구나. 뭐 지금 자꾸 감산 낸드 쪽도 뭐 가격 올린다 아니면 또 내년에도 낸드 뭐 공급 부족 나온다 뭐 이런 긍정적인 뉴스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는 지금 치킨 게임 중반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이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압박하려고. 그래서 아마 이거 쉽게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올리게 되면 나머지들 다 따라 올라갈 걸로 보다 보니까 그러면 왜 내가 너희들을 살려줘? 내가 왜 감산한 효과를 왜 네가 가져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마 계속 그런 쪽으로 나올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지금은 디램 쪽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예, 아까 파도 얘기 잠깐 하셨죠? 네. 반도체 쪽에 그나마 팹리스 기업 그러게 당한 뭐 거. 네. 한미 반도체니 뭐니 지금 금요일 날 아주 너무 좀 하여튼 그래요. 실적 네. 때문에. 일단 반도체 쪽 보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지금 장비 쪽도 이번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이쪽도 보니까 한 5%대 올라가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었고요. TSMC 와 역시 예. 애플하고 TSMC는 한 몸이 돼서 그렇지. 예, 지금 보니까 10월달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 늘었습니다. 이게 계속 여름 때는 약간 역성장하다 지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덕을 많이 본 거는 애플의 이번에 아이폰 15 쪽에 들어가는 AP 그거 가지고 성과를 많이 봤다. 그럼 애플 실적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같긴 하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TSMC는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코어스 패키징 이쪽은 그렇게 많이 안 잡혔을 겁니다. 근데 덕은 받겠죠. 엔비디아 쪽이죠, 이쪽은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는 내년에 상반기 쪽에 완료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TSMC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실적이 다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네만 하니 우리도 하고 있지라고 하는 쪽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 다 지금 투자 확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또 내년도 그 HBM 쪽으로는 계속 가속화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일단 한미반도체 말씀드리면서 일단 비싸다는 느낌은 계속 가져갔지만 이게 한미반도체가 실적 플레이로 움직였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충격을 받고 시간외로 하한가가 들어갔는데 하한가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던진 쪽은 개인입니다. 사모펀드는 적극 매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은 이렇다. 수급 얘기 또 하나만 드리게 되면 수급이 12월 중반 때까지 뭐가 들어오냐면 ETF가 설정이 됩니다. ETF 4종이 설정됩니다. 보니까 특이한 게 코덱스 AI 핵심 장비, 타이거 반도체 핵심 공정 이쪽으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수급이 강하면서 채워놓기 위해서 들어오는 관점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집어넣습니다. 소부장 쪽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무슨 코스피 200 추종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늘어났기 때문에 더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급은 12월 중반까지는 괜찮습니다. 중반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딱 멈추다 그러면 얘네들이 뭉텅뭉텅 들어오는 수급은 딱 멈추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실적 관련된 얘기는 지금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안 끼칠 것 같고 게다가 이번에 9월에서 10월 달 사이에 SK 하이닉스양 쪽으로 들어갔던 게 520억, 400 얼마에서 총 합치면 1,100억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납품 기간 보게 되면 내년이거든요. 2024년이거든요. 이게 지금 TC 본드 쪽이죠. 본드 쪽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근데 여기다가 투자를 더 한다. 그러면은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적 잡히는 거는 내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의 기대감은 없는 상황 쪽에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비중 많으시면은 좀 관리를 하셔야겠는데 이것 때문에 또 HBM 관련주들 다 밀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미반도체는 수급상의 변화는 12월 중반까지는 보시고 이쪽에서도 혹시나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올랐던 쪽과 덜 오른 종목들이 얼만큼 들어가겠느냐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겁니다. 그런 쪽에서 흔들리게 되면 저는 저점 매수. 오늘은 뭐 테마 매매해 볼 만한 거 말씀 안 드리고요. 이쪽이 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밀렸는데 확인된다 그러면 이런 거 매매해야겠죠, 오늘은. 그러니까 저게 결국은 투심이 네.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참 보면은 우리는 이미 선반영으로 반도체들에 대해서 HBM 특히 관련주들 많이 네. 올랐고 네. 미국은 금요일장 좋았어요. 시노피스 같은 거 램 리서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5%대 6%대 막 이런데 레거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최근에서의 반등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이미 많이 선반영된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그거 보니까 관련된 대만 업체들도 올해 130% 올랐더라고요. 많이 예, 올랐네. 예, 그쪽 그 이름이 너무 중국스러워서 까먹었습니다만 그런 업체들 대여섯 개 보니까 그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한 400% 올랐으니까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렇지, 많이 올랐지 우리가. 네. 그러니까 어차피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네. 그리고 네. 우리는 너무 쏠림 현상이 강해가지고 뭐 좋다 하면은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까 올리네, 또 더 몰리고 이러면서 이 끝 부분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시간으로 보니까 그게 쭉 빠지니까 이차전지가 살짝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네. 이게 좀 들고 있으신 분들끼리 서로 좀 이게 감정적이 되고 내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이런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너무 주식도 편가르기입니까? 이게 저 세상이 망하는 징조랍니다. 미래학자들이 강력한 양극화. 양극재 필요합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계속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번에도 발표된 거 부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페크 월간 보고서 다른 것보다 수요 측면 얘기하는 거 체크해야 되겠죠. 그밖에 에이직 랜드라는 회사 오늘 신규 상장됐는데 요거 TSMC 국내 유일 공식 협력사 오호라 눈여겨 봐야 되겠는데 좀 비쌉니다. 디자인 하우스 쪽이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SY 스틸텍은 SY 계열 쪽이죠. 데크 플레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모듈러 주택 관련된 쪽에서 하나 또 차지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오늘 실적 발표하는 것 쪽에서 CJ 제일제당 음식료 쪽에 대한 실적 구조가 저희가 생각하듯이 원가 안정 가격 올라간 것 때문에 실적이 확 좋아지는지 요거 많이 볼 것 같습니다. 4일날은 CPI 발표됩니다. 이번에 3.7에서 3.3 내려가는 걸로 보는데
코어는 여전히 4.1 뭐 이 정도쯤에서 크게 안 빠질 것 같고 이거 내려가는 거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하향되는 거 보셔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MSCI 반기 리뷰 결정됩니다. 금양, 포스코 DX, SK텔레콤, 현대오포, 오토에버 이 중에서 다 들어가는지 그러면 이제 또 수급 변화들 또 봐야 되겠죠. 11월 말 기준으로 또 수급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게다가 삼성전자, 삼성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 또 열립니다. 이쪽에 또 강조할 거는 뭐 다 아시는 AI 쪽 많이 강조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 나오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실적 발표 쪽에서 두산 로보틱스 요것도 눈이 갑니다. 상장했는데 파도처럼 공막으로 이것도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도 그런 쪽으로 나온다. 그러게 그러니까 요새 네. 신규 상장주들 들고 있으신 분들 조마조마해가지고 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 많이 밀린다. 이건 또 사야 매수 될것 관점.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또 수급이 돼 있습니다. 6개월간 지금 의무 보유 가격이 딱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빌리게 되면 또 그들이 관리하려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는 관리해 줄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훅. 네. 많이 안 빠졌네. 최근에 많이 올랐네. 두산 로보틱스. 요즘 수급이 그렇게 받치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 계속 사고 있네. 네. 외국인이 팔고. 네. 그리고 또 그걸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꺾였거든요. 그 차이가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소매 판매 이건 체크해야 되겠죠. 이날 MLF 금리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동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은 아닌 것 같고 LPR 쪽을 더 손댈 것 같은데 이쪽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중국의 중요 지표들 15일이다 보니까 다 나오죠. 이런 쪽에서 산업생산, 소매 판매, 실업률, 고정자산 투자. 아마 실업률은 크게 뭐 중국은 물음표 여전히 그런데 뭐 청년 실업률 발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체크해야 되겠죠. 산업생산 그대로 좋아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찐시황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철강 가격은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게 영향을 끼쳐서 중국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끌어내는지. 중국 다른 거 없습니다. 공장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실물 경기에 영향을 끼치니까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이번 주 아이펙 정상회의인데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이 미국한테 선물을 줬네요. 콩 사줄게 대두를 또 이만큼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흡족해서 자 앉아봐. 그래서 자 뭐 원하니? 때린 건 조금 미안하긴 한데 뭐 해줄까? 이런 식으로. 입술에 침 발라. 진짜 미안해? 아니죠. 다 정치를 위해서는 그래야 되겠죠. 되게 미안한 듯하고 또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손을 두 손으로 잡느냐, 한 손으로 압수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게 다 시그널이니까. 네. 별도 아무튼 요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16일까지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16일 목요일 날은 또 미국의 산업생산 나오고 있고 혹시나 중국의 주택 가격 지수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동산 쪽에서 변화가 되는지. 근데 아직까지는 기대 크지 않고요. 저점에서 좀 도는 거 이거는 확인하려고 좀 노력할 것 같고요. 신규 상장 쪽에서 캡스톤 파트너스 그리고 또 보니까 금융위에서 4대 금융지주회장 회동하는데 두려움이 앞섭니다. 뭔 얘기할지. 또 횡재세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경고들 금감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돈 모아서 뭐 또 사회를 위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아무튼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날은 놀라지 마시고요. 대학 수학 능력 평가일 수능입니다. 시장이 10시 개장합니다. 4시 반에 끝납니다. 1시간씩 쭉 밀립니다. 그래서 이날 좀 깁니다. 체력 관리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날 좀 종목들이 좀 튀는 게 뒤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밖에 지스타가 개최됩니다. 요거는 또 혹시나 가실 분들은 가 보셔야 됩니다. 이거 게임 쪽 관련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보다 크래프톤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크래프톤이 지금 게임이 5종이 나오는데 바뀌어요. 이번에 나오는 다크 앤 다커 이게 하나가 있는데 잘 만들었어요. 주말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배그 스타일의 배틀로얄하고 RPG랑 붙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이게 중세 시대 배경으로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는 건 따뜻한데 요거는 좀 모바일 쪽인데 이렇게 구현했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조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돼서 물건들 조정하고 이런 옛날에 그 심시티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대표님? 그런 스타일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실적은 어플라이드 모터레일스 이건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 얘기하는 거 아마
당장보다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좀 더 반영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고 이거 프로모트리얼즈 상장됩니다. 하필 이럴 때 상장돼서 네. 조금 좀 고민이스럽지만 일단 나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회장 결심 공판 나오는데 이제 거의 뭐 마무리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날부터는 이제 배민 로봇이 도로에 돌아다닙니다. 이제 그 개정안이 시행되다 보니까 발로 차지 마시고요. 발로 차면 벌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발에 걸리적거린다. 지금 뭐야? 퍽 차시면 왜 발 차요?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 되지. 그걸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큰일 납니다.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